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제가 1, 2, 3, 4, 5, 6으로 지금 비밀번호에 설정을 해서 네. 1, 2, 3, 4, 5, 6이요? 이 소프트웨어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그러니까 제약에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제약사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GMP의 요건을 그 같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에 이 디폴트로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내 담당자별로 자기 그 카테고리의 라이브러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데이터에 뭐 내가 실험하면 난 사람이 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각자 새로운 과제일 때 모을 수도 있고 사람별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실 게 이제 여기는 디폴트 하나는 들어가 있고요. 근데 만약 새로운 걸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뉴 프로젝트에서 뭐 그냥 지금 에듀케이션이니까 그냥 네, EDU 한번 만들게요. 네. EDU로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은 오픈하면 이게 하나 새로운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들어가면 이 안에서만 같이 딴 데이터에 없는 그래서 만약 개인별로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는 얘가 어떤 기능까지 있나 그러면 내가 내 사람을 지정을 해서 밤에 블록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 사람만 쓸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네. 여기서 안 배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제가 EDU 들어서 여기서 모든 데이터는 이 EDU 라이브에 전송하고요. 근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 소프트웨어하고 컴퓨터가 연결이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제 파워를 여기 장비부터 먼저 켜야 되고 모든 거에서는 소프트웨어부터 먼저 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비가 먼저 켜져 있고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되니까 파워를 이렇게 켜시고 여기 제일 왼쪽에 보면 인스트루먼트 컨트롤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왼쪽부터 그냥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트루먼트 컨트롤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이제 커넥트라는 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우선 연결하는 얘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들어와서 보니까 커넥터가 제일 먼저 뜨네. 그러면 이 커넥터 이용하시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여기가 들어오고 네, 지금은 아무 작업도 안 되고 여기서 명령을 보내서 가지도 못하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커넥터에 먼저 누르시면은 이제 얘가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UV 램프가 켜지나? 그러니까 이 파워를 끄고 하면 당연히 페일이 나오죠. UV 램프하고 시그널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지난번에 잘못 끝나보구나. 제대로 안 끝, 그냥 노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시그널이 켜고 여기 디스커넥터가 켜졌어요. 그 얘기 뭔가 그러면 디스커넥터는 이제 디스커넥터는 이제 여기 끊어지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막 떠요. UV가 이상하다. 뭐 그러면 이제 실험하시면 안 되고. 근데 대부분 저도 제일 실수했죠. 파워 안 켰을 때. 네. 그리고 일단 문제가 있으면 제가 진단을 하니까 이런 일단 디스커넥터 켜지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디스커 켜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나고 이걸 꼭 끄셔야 되니까 이걸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기 실험하는 방법은 매뉴얼 메소드가 있고 메소드 아예 짜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 뭔가 그러면 내가 그냥 수동으로 밸브나 펌프를 유지하면서 실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제일 쉬운 건 여기를 이용하는 건데 얘가 아주 기본적인 거는 가능하지만 제한은 있어요. 근데 가장 쉬울 거예요, 이 방법이.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이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이게 열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능이 뭔가 그러면 펌프 플로우 레이터 아까 그레디언트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B, A는 당연히 솔트가 없는 거고 B가 솔트가 NH에 있는 거니까 거의 몇 퍼센트 정도 있지. 그리고 실험 끝나고 밑에 건 그냥 펌프 맛이어서 실험 다 끝나고 내가 한번 마싱할 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 네. 거는
시험 끝나고 그냥 건드리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위에 두 개만 건드리시면 되고 네. 위에 게 플로레이터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이거로도 되고 이거도 되고 내가 누르실 수도 있는데 네. 이 단위는 1mA 단위로 이동을 하는데 실제로 얘는 0.01 단위로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0.5로 하겠다 그러시면 이제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얘가 누르는 건 이제 1 단위로 올라가고 내가 0.5ml로 하겠다 그러면 타이핑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분당 몇 마이크로리터가 들어갈 거냐? 네, 분당 ml, 네. ml 들어갈 거냐 설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누르시면은 이게 뭐냐면 내가 이게 실험이니까 샘플명을 정하라고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만약 지금이 테스트 1이다 그러면 이제 샘플 테스트 1이라고 만드셔도 되고 내가 귀찮아서 안 만들면 그냥 자동으로 제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돌아가는 건 없는 네, 거예요. 무조건 네. 기록이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펌프가 아까 0.5ml로 설정한 대로 돌아가는 네, 네. 그런 거고 그 아까 셋을 누르시고 그거 내가 그냥 끝나겠다 그러면 펌프 수속하는 건 0으로 만드시고 그냥 끝내셔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여기서 그냥 펌프를 끄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실험 중에는. 아, 여기서 그러니까 뭐 이걸 다 설정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근데 설정하면 여기서도 돌리시니까 그냥 돌아가네요. 내가 간단하게 그냥 펌프에 간단하게 실험해서 한번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쉬운 아, 네. 방법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는 펌프를 첫 번에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그 그레이디언트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 와서 퍼센트만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 만약 여기 50%다. 그리고 셋을 누르면 내가 러닝할 때 A, B가 그냥 자동으로 50%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B는 내가 유속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퍼센트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속은 전에 무조건 하나로 세팅을 하고 B는 내가 몇 퍼센트 넣겠다 그러면 A는 자동으로 계산하는. 그러니까 B가 10%면 A는 90%겠죠. 그런 식으로 B 값으로 정하면 되고 그리고 러닝할 때는 이 셋 퍼센트 이걸 누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시지 않나요? 좀 이따가 한번 나와서 한 번씩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헤매시거든. 이게 뭘까? 혹시 이게 예상되는 분이 뭘까? 그 다음에 분이 미니수로 돼 있어요. 분단위로. 네. 50%. 아. 근데 지금은 0이고 보통 때는 이 50%로 몇 분간 넣어준다 뭐 이런 건가요? 거의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0일 때는 그냥 바로 50%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타트할 때. 그러니까 A, B가 바로 섞여서 50%가 되고 아까 제가 그레디언트를 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50을 하고 내가 10분을 주면 10분 동안 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A가 100%였다가 마지막에 B가 100% 되는데 10분이 걸리고 그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였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농도를 자동으로 해서 내가 실험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레디언트를 느리게 할수록 실험이 정확해져요. 혹시 왜 그럴까 생각이 드세요? 그레디언트를 빨리 해버리면 그 다음 농도가 계속 막 들어오잖아요. 높은 농도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천천히 흘릴수록 그 대신 시간을 많이 걸려요. 크로마토그래피가 참 웃기는 게 그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실험은 잘 되는데 그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그레디언트 그릴 때는 이 시간의 뒤의 역할은 내가 원하는 여기 목표가 5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10분을 주냐 20분을 주냐 30분을 주냐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면 펌프는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 밸브가 아까 말씀드린 여닫히면서 A만 쭉 가는 경우도 있고
A, B가 왔다 갔다 여기 열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B만 열리면서 이게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럼 펌프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이 믹서는 사실 온오프는 될 수 있는데 온오프 하실 이유는 별로 없어요. 이게 한번 뭐 오프는 되긴 되는데 네. 웬만하면 그냥 온하셔도 왜냐면 네. UV처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그네틱 바가 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평평평히 돌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믹서는 이거 가지고 온오프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샘플 루프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샘플을 넣는 거다.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할게요. 샘플 루프는 제가 지금은 사실 다 단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샘플 루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 1ml. 그러니까 여기에 다 차면 1ml.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2ml짜리 샘플 루프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튜브를 이거보다 2배 길게 하면 돼요. 그냥 샘플 루프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자르는 것도 귀찮으니까 보통 내가 5ml짜리 샘플 루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포맷드리고 하는데 그냥 본사에서는 그냥 튜브 내경은 아니까 이게 몇 미터면 몇 ml다 계산을 해서 이 샘플 루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샘플 루프를 당연히 그 여기다 달아야지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에 루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달면 여러분 풀 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라인을 뭐 연결을 하는 방법은 이런 저 나사선이 있는 거. 왜냐면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뭐 오버하면 이렇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오버가 생각보다 작은 압력이 아니거든요. 뭐 타이어 이런 게 아마 3바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 바속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3바가 안 되니까 그 압력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나사선을 타이트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이 튜브에 이 구멍이 좀 뚫려 있는데 이거 최대한 미셔가지고 이 끝으로 나올 때까지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해서 어차피 나와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밀리거든요. 근데 이걸 이 상태에 연결하시면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 상태에 누르면 얘가 눌러지면서 약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쪼여지면서 꽉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하고 쪼여요. 그거 나중에 빠졌다고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좀 나오게 많이 나오면 상관없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왜냐면 여기서 닿아서 누르면 지가 밀리거든요. 여기가 얘가 못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해서 나사에 이렇게 조이시면 이제 위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연결할 때가 여기가 얘도 아까 얘기한 거 좀 나오게 해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내가 그거 아까 얘기한 거 양을 바꾸겠다 그러면 이걸 뽑아서 바꿔야 되지만은 내가 1ml 사용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 5ml 쓸 수 있다 그러면 5ml로 이 나사 풀어서 얘 주름 빼고 그리고 똑같이 튜브 집어넣고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뭐 이 정도 양을 1ml 정도만 로딩해도 되면 다행인데 가끔은 한 100ml 로딩할 일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이 튜브를 100ml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쓰는 방법에 그래서 이런 이 컬럼처럼 생긴 거를 연결해서 하실 수 따로 이걸 구매를 하시면은 한 50ml, 20ml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위아래 라인 연결해서 똑같이 쓰는 게 이제 그런 루프가 있고 그러면 그게 50ml 정도까지 가능하죠. 여기. 그리고 한 200ml 있다. 그럼 또 어떻게 하면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50ml 루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이 라인으로 펌핑을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가장 추천 안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런 데서만 이용하는 이유가 샘플이 이런 데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펌핑을 해서 이렇게 빨아들이면 이 펌프나 이런 게 다 오염이 돼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닦이면 다행인데 잘 그 해놓고 제가 아는 많은 연구원들은 시험하고 안 닦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 끼어 있으면 여기 이제 오염돼 있다가 특히 이제 단백질 같은 거는 미생물도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 시험하는데 막 이상한 피크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제약사나 그런 데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펌프 하나 더 추가를 받아요. 샘플 정도로. 그래서 이 버퍼용하고 안 닿게 펌프 하나 추가를 사서 이쪽으로 연결해서 들어가요. 그렇게 이제 샘플 로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 연결했으니까 여기 막 이 복잡한 이 녹색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지금 현재 연결하는 연결이. 그리고 밸브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밸브가 이게 어떤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연결 라인가. 그리고 액은 현재 아까 펌프 있고 이게 밸브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지금 액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그렇게 보면 세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매뉴얼 로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러니까 매뉴얼 로드 상태는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액은 지금 이쪽으로 흐르거든요. 액을 흘려도.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이 유효의 영향을 안 받아요. 플로우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샘플을 여기서 로딩 하시면 여기 하얀 거 주사기처럼 포지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이쪽으로 샘플 로딩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 샘플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다 찬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mm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3mm를 여기로 주사기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3mm 넣어봤자 이 안에가 1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1mm보다 넘는 양은 옆으로 빠져가지고 여기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mm 로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샘플 여기 로딩할 때는 꼭 이 상태에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셔야지. 그 샘플 만약 이 상태에서 로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 플로우가 지금 막혀가지고 액이 이 라인을 지금 연결해요. 이쪽으로 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샘플 로딩하고 있는데 액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샘플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여기 있는 게 이제 밀어서 가겠죠. 이게 가면 어디 가겠어요? 컬럼으로 가는 거거든요. 컬럼에 자동으로 로딩이 되는 거거든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샘플을 여기다 주입할 때는 제일 위에 샘플 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상태로 매뉴얼 로드에서 하셔야 되고, 이 상태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지금은 제가 펌프를 가동하는데 펌프를 가동하면 여기 있는 게 액이 이쪽으로 흐르니까 흘러서 컬럼으로 간다. 그러니까 샘플이 로딩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이 상태는 뭔가 보면 웨스트화가 돼서 그냥 액이 여기까지만 가고 이제 그 다음은 컬럼은 안 가고 그냥 여기로 빠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항상 이 받아야 된다는 게, 이 상태는 어느 경우인가 그러면 거의 여러분은 쓸 일이 없는데 그냥 버리는 거니까 그냥 라인. 갑자기 중간에 시험을 하려고 컬럼을 달았는데 버블이 생겨 보여요. 그러면 그게 컬럼으로 버블이 가면 안 돼요. 공기 버블이. 그럼 이쪽으로 빠져야 돼요. 그럴 경우 이머전시 할 때만 쓰는 방법인데 거의 쓸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 매뉴얼 로드에 샘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샘플 인젝트해서 어차피 내가 유량은 아니까 1ml 다 들어간지 얼마만 들어간지 알잖아. 그리고 보통 이대로 그냥 쭉 실험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경우는 다시 이제 원위치 시키고 그냥 실험을 하세요. 이쪽 액이 한 400ml 정도 지나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아, 네네네. 왜냐면 꼭 그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약간 오염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자꾸 뒤에 들어가면 컬럼에
시험에 잡히크도 잡힐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음. 내가 봐도 스위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럼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여러분이 여기는 이제 특정 값들이 뜨는 건데, 그냥 여기 측정해서 그냥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랙셔널 코렉터. 이거에 이제 이 위치 정도 이쪽으로 되면은 얘가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빠지거든요. 이쪽 라인으로. 그러면 이제 이 라인을 그냥 받아서 여기서 이제